여러분, 한바식당이라는 곳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설 현장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 하지만 이곳에서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닌 양껏 푸짐하게 그리고 따뜻한 한식을 뷔페처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 한바식당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피로에 찌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바식당이 현장에 들어오자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팀워크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작업 속도까지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인부들이 스스로 이제야 제대로 된 밥을 먹는다 라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는데요. 한식의 경계감을 드러내던 미국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극적인 차이가 생긴 걸까요? 그 놀라운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맡아왔지만 이번만큼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온돌 아파트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을 적용한 주거 공간이었죠. 최근 친환경 주거 형태가 각광받으면서 온돌 아파트가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었고 우리 회사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온돌 아파트를 짓는 과정은 기존 건물 공사와는 달랐습니다. 바닥 아래에 배관을 깔아 온수를 순환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닥 공사 과정이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기존 아파트보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많아졌고 바닥이 완전히 수평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설비 작업 후에는 바닥을 뜯어낼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공해야 한다는 점이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건설 현장에서 체력 소모가 심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밀폐된 공간에서 바닥 작업을 하다 보면 누구라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번 현장은 달랐습니다. 사장님, 어제 작업했던 부분이 또 틀어졌습니다. 이상하네. 어제는 분명 수평이 맞았는데 자꾸만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몇 번이고 수정 작업을 거듭해야 했고 당연히 공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작업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의자에 앉아 쉬는 시간이 길어졌고 어떤 노동자는 연신 피곤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짜증 섞인 목소리가 자주 들려왔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노동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공사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노동자들이 먹는 점심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대체 뭘 먹고 이렇게 지쳐 있는 거지? 노동자들은 대부분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조각 같은 걸 대충 먹고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감자칩이나 에너지바 하나를 곁들일 뿐이었죠. 저게 점심이라고?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건설 현장에서는 점심을 대충 해결하는 문화가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앉아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공간도 없으니 그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때우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음식이 노동자들의 체력을 전혀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그런데 그때 우리 현장에 있는 한국 출신 엔지니어 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한국의 한바식당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바식당?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건설 현장마다 한바식당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니까 현장에 따로 식당을 만들어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을 푸짐하게 제공하는 거죠. 미국처럼 차갑고 퍽퍽한 샌드위치를 먹는 게 아니라 갓 지은 밥에 따끈한 국까지 나와요. 저는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먹으면 늘 허전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적절한 식사일까? 김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간과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현장에도 한번 도입해보자. 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고 나니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과연 한식을 받아들일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평생을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같은 음식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식을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김치, 된장국, 불고기, 이름도 낯설고 향신료도 생소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강한 향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까? 김치는 맵고 마늘 냄새가 강한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한국 음식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식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식이 낯설지 않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밥과 국을 기본으로 제공하되 메인 반찬은 불고기처럼 서양인들에게 익숙한 맛을 선택했습니다. 달달한 양념의 부드러운 고기라면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바식당을 도입하기 전에 한식을 시식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처음에는 작은 시식회를 열어 자연스럽게 한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소규모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한 후 원하는 사람만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더불어 한식의 장점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음식이 몸에 좋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음식을 먹으면 피로가 덜하고 힘이 더 날 거다라고 설명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저는 김과 함께 메뉴를 조정하고 현장 한쪽에 작은 식당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한바식당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노동자들에게 새롭게 마련된 식당에서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고 알렸습니다. 평소처럼 푸드트럭을 찾거나 가져온 샌드위치를 꺼내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은 햄버거 없나요? 노동자들은 생소한 음식을 보고 당황한 듯했습니다. 쌀밥, 국, 나물 반찬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국에서 나는 된장의 깊은 향을 맡고는 미간을 찌푸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거 스프인가? 아니, 국물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 중에서도 김치는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김치를 집어 올려 코에 대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냄새가 너무 강한데 매운 거 못 먹는데 이건 좀 힘들겠어. 노동자들은 쉽게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불고기는 익숙한 비주얼 덕분에 몇몇 사람들이 시도해 보았지만 나물 반찬이나 국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그대로 돌아갔고 샌드위치를 꺼내어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약간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실패하는 걸까? 그러나 김은 의연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좋아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바식당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식당을 찾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1명, 2명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밥과 국을 조금씩 먹어보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불고기는 맛있는데 이 국은 아직 익숙하지 않네요. 김치는 좀 맵지만 같이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처럼 노동자들은 점차 한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국물의 향을 낯설어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부감을 덜 느끼는 듯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화는 그들의 에너지 레벨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존에는 점심을 먹고 나면 나른해지고 피곤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밥과 국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점심 이후에도 활력이 유지되었고 오후 작업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 노동자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원래 점심 먹고 나면 항상 졸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덜 피곤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훨씬 속도 편하고 든든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햄버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게 정답이었어. 노동자들은 점진적으로 한바식당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모든 사람이 한식을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효과를 몸소 체험하면서 점점 한바식당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노동자들 간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 되면 각자 샌드위치를 꺼내어 조용히 먹고 다시 일하러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바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팀워크도 좋아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 덕분인지 현장에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음식이 단순한 끼니를 넘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점차 한식에 적응해 가면서 저는 한바식당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험이었지만 점심 한 끼가 노동자들의 체력과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당 공간을 더 넓히고
기존보다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불고기와 된장국, 또 하루는 달볶음탕과 미역국처럼 메인 요리를 다양화했고 반찬도 여러 가지로 구성하여 골라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반응도 극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자 제프라는 이름을 가진 노동자가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줄곧 샌드위치를 고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쌀밥을 한 숟갈 뜬 후 불고기를 올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동료들이 웃으며 반응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이거 먹으면 확실히 속도 편하고 든든하다니까. 그 후로 제프는 점심마다 한바 식당을 찾았고 심지어 나물 반찬까지 곁들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동자들끼리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니까. 맞아. 예전에는 그냥 배만 채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아. 우리 와이프한테도 김치 사달라고 해야겠어. 이거 먹다 보니까 묘하게 중독성 있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처음 한바 식당을 도입했을 때의 고민이 무색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바뀌자 노동 환경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노동자 한 명이 다른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실수했는데 덕분에 바로 수정할 수 있었어요. 팀워크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니까요. 이전 같았으면 서로 짜증을 내며 책임을 떠넘겼겠지만 이제는 실수를 하면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공사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작업 일정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장 감독이 저에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에는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이제는 작업 속도가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쟁사에서 일하는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윌리엄, 너희 현장에서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이긴? 그냥 공사 진행하고 있지. 그런데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너희 노동자들이 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작업 속도도 엄청 빨라졌다고 하더라. 비결이 뭐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 별거 없어. 그냥 제대로 된 밥을 주는 거지. 그는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 현장에서 한바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긴 변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크게 놀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거 진짜 효과가 있는 거야? 우리 현장도 요즘 노동자들이 너무 지쳐 있어서 고민인데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현장만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 건설업계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장 감독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아침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한바 식당을 없앤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뭐? 없앤다고?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이미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노동자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 모인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한바 식당 진짜 없애는 겁니까?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다시 샌드위치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바 식당을 없앨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런 소문이 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체에서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건지 이유를 묻자 업체 대표는 난처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최근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급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수입하는 재료들은 물류비까지 올라서 더 이상 지금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격을 조정하면 계속 공급할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보다 최소 30% 이상 인상해야 합니다. 30% 인상이라면 예산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바 식당은 이미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추가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비용 문제로 인해 한바 식당 운영을 중단할 것인가?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식당을 유지할 것인가? 저는 고민 끝에 두 번째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한바 식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자재 공급 문제가 생기면서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증가하면서 회사에서도 고민이 깊습니다. 노동자들은 모두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몇몇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돈을 내고 먹으면 안 됩니까?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식당을 계속 운영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이제는 이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무료로 운영하는 게 어렵다면 저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도 좋습니다. 그 말을 듣자 주변의 노동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루 몇 달러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이 밥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힘이 나는 거려. 처음에는 솔직히 어색했는데 이제는 다른 음식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허전한 느낌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의 일부로 생각했던 식사가 이제는 노동자들에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바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루를 버티는 힘, 그리고 건설 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과도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노동자들과 논의한 끝에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기존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희망하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일부 한식 재료를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비용을 절감하며 메뉴 구성을 조정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재료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방식으로 한바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단순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복지가 아니라 자신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식당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공동체를 만들어주며 나아가 일터의 문화를 바꿔놓는다. 이제 한바 식당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미국 건설 현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자재 공급 문제로 인해 한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노동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면서 한바 식당은 더욱 단단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단순히 제공받는 식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식당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바 식당 문화를 더욱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한바 식당이 필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사기를 높이는 것은 곧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를 미국 전역에 확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여러 건설업체들과 협의하며 한바 식당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푸드트럭 대신 현장에 맞춘 이동식 식당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전문적인 한바 식당 운영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초청하여 본격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한바 식당을 도입한 이후 우리 회사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지친 얼굴로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바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자 건설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저는 이 문화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건설업계에 공식적으로 한바 식당 시스템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미국 건설업계의 식사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음식이 노동자를 만들고 좋은 노동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제 저는 한바 식당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바 식당은 한국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간이식당으로 노동자들의 사기와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이러한 한바 식당 문화가 미국에서도 도입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한바 식당 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에서도 한바 식당이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국 최초로 한국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K 한바 식당을 도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미국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의 한바 식당 문화가 미국 건설 현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한바 식당 문화는 미국 건설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사기와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미국 건설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